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은혜 갚은 통계입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관련 얘기죠. 근데 통계가 은혜를 갚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통계청장인 강신욱 청장이 취임 후 자신을 소개하면서 강요들 앞에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나라님들 전 세계 좋은 통계 통계는 숫자니까 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좋은 통계, 나쁜 통계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강 전 청장이 이 발언을 했을 당시에도 이 좋은 통계 발언을 놓고 대놓고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이 당시 야권에서 나왔었습니다. 특히 강 전 청장의 임명 과정부터가 석연치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더 증폭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전임 통계청장이 황수경 전 청장이었죠. 그런데 통상 2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한 2개월 하고 그만둬서 경질성 인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문재인 정부의 이 취임 한 1년 정도 됐던 2018년 5월에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 떨어지고 반대로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 증가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통계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결과였었겠죠. 당시 청와대는 뭐라도 분석해야 한다면서 통계청에 자료를 다 들고 들어오라고 요구한 뒤 노동연구원과 강 전 청장에게 가계소득 관련 자료가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강 전 청장은 통계청 소속이 아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통계청 소속도 아니고 다른 외부 기관 인사에게 이런 분석을 다시 하라고 한 게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노동연구원과 이 강 전 청장은 기존 가구 단위로 집계하던 통계청의 방식을 개인 단위로 바꾸는 내용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걸로 알려졌고요. 이 보고서들을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게 여권의 시각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그리고 강신욱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이 현임 연구위원은 3개월 뒤에 새 통계청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강 전 청장은 취임 이후에 130억 원을 들여서 통계 표본을 바꿨는데 명확히 어떤 기준으로 변경한 건지 이건 알려지지 않은 데다가 이때 표본이 바뀌면서 이전 통계들과의 비교도 어렵게 됐습니다. 강 전 청장이 말한 좋은 통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궁금해지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은혜 갚은 통계의 느낌표는 황수경의 눈물로 정리해봤습니다. 예. 이 강 전 청장의 전임자가 이 사진에 있는 황수경 전 청장인데요. 이 황 전 청장은 통계 방식에 손을 대는 것에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전 청장은 이 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눈물을 보였고요. 자신이 이 말을 잘 듣는 편은 아니었다. 아마 청와대나 윗선을 얘기한 듯한데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강 전 청장의 통계 관련 보고서 청와대 제출 내용은 정확한 전후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서 이번 감사원 감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객관적일 거라고 믿었던 정부 통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어떻게 극복할지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교통정책은 대권 승부수입니다. 예, 최근 서울시가 이 기후동행 카드죠. 이 카드 월 6만 5천 원만 충전을 하면 버스, 지하철, 자전거 다 무료로 탈 수 있는 그런 건데 경기도가 이 정책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있습니까? 네,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주에 무제한 교통카드 도입을 직접 발표를 하니까요. 김동연 경기지사가 있는 경기도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인접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없는 일방적 발표라고 했습니다. 이 서울시는 그러니까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내년 1월부터 다른 수도권 지자체도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야권에서는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는 오 시장이 일부러 다른 지자체를 배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대권 레이스를 위해서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준비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교통 문제를 놓고 서울과 경기가 충돌한 거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김동연 경기지사는 야권의 대선 잠룡으로 꼽히기도 하죠. 오 시장은 지난 7월부터 서울 지하철 하차 뒤에 10분 안에 재승차를 하면 요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실시했는데 이에 대해서 통합 요금 체계로 묶여있는 경기도가 반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K패스라는 교통카드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말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오 시장도 이 자신의 기후동행 카드 그리고 원 장관의 K패스가 기능 면에서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정책 경쟁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과연 더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할 것이냐로 판가름이 날 터인데요. 아마도 수도권에서는 이 기후동행 카드가 더 유용하지 않겠는가. 정치권에서는 교통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차기 대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벌써 시작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인사들이 유독 그 교통정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교통정책은 아무래도 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일 텐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시장 재직 당시에 이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을 가능하게 하는 팀원이 또 버스 전용 차로를 도입해서 큰 호응을 얻었죠. 그래서 이를 발판으로 대권 도전에 성공하기도 했고요. 유권자들에게 자신만의 브랜드를 각인시키는데 교통정책만큼 매력적인 게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정치적 계산도 숨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교통정책은 대권 승부수의 느낌표는 포퓰리즘은 경계해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의도야 어찌됐든 이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도움되는 정책으로 선의의 대결을 펼친다는 건 환영할 일이겠죠. 다만 이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만 하더라도 교통공사와 버스 회사의 적자폭이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대권 주자들이 앞다퉈 내놓는 정책들이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도록 면밀히 주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